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최신 보험 관련 기사들 정말 흥미로운 게 많던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자동차 보험 이야기부터 해서 은퇴 설계, 또 AI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쭉 훑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맥락과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뉴스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의 금융생활, 또 뭐 크게 보면 삶의 결정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좀 복잡하게 얽힌 보험 이슈들 저희가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실 부분일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이게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료 받아서 보험금으로 내준 비율이잖아요. 이게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좀 바빠졌다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특히 안전운전,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나온 대응책이 뭐냐면 바로 운전 습관하고 연계해서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 그냥 사고 안 나면 깎아주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 T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이랑 연동을 해요. 네네. 그래서 내다 안전운전 점수를 확인해서 기준 점수 이상이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고 합니다. 오, 매달려. 네, 그러니까 꾸준히 안전운전하는 그 습관 자체를 보상해주겠대 이런 거죠. 흥국화재나 DB손해보험 여기는 할인폭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최대 17%.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UBI라고 해서 Usage Based Insurance, 그러니까 사용량 기반 보험. 아, UBI? 네, 아니면 뭐 DTG라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음흠. 얼마나 운전하는지, 뭐 급가속이나 급제동은 없는지 이런 운전 습관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화재처럼 아예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환급형 특약도 나왔고요. 선택적 추가 보장이죠. 결국 이제는 착한 운전이 진짜로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냥 사고 났냐 안 났냐 이게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평소에 어떻게 운전하느냐 그 스타일 자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고 위험이 낮은 뭐랄까 우량 고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전체적인 손해율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 거죠. 이게 또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의 운전 데이터가 그냥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 뭐 내 운전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쓰이는지 이런 투명성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죠. 자, 운전 습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위험 관리 얘기를 해보죠. 명절 선물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부모님을 위한 이른바 효도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효도보험이요? 네, 뭐 보이스피싱 피해나 치매 간병비 같은 아주 현실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전에는 뭐 건강식품이나 용돈 같은 게 좀 일반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선물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거죠. 특히 뭐 금융사기라던가 아니면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질병 부담 이런 건 사실 자녀들한테도 큰 걱정거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불안감을 이제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곳에서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보장 내용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냥 뭐 사고나 질병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피해까지 포함된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험이 다양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품들이 부모님의 연령이나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가입하기 좀 쉽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가입 연령 제한이 없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뭐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서 부모님의 그 노후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고 또 장기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부모님께 진짜 필요한 보장이 뭔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네요. 노후 불안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마침 은퇴 자금 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석 기사도 있었어요. 아, 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게 노후의 재정적 그리고 또 심리적 안정에 훨씬 더 좋다는 연구 결과였죠.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네,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목돈을 딱 손에 쥐면 아, 이걸로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생각지 못한 데 돈이 나가기도 하고. 네, 뭐 예상치 못한 지출 아니면 뭐 투자 실패 혹은 그냥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다 보면 금방 바닥을 보이기 쉽죠.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만 봐도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90%가 넘어요. 와, 90%나요?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 반대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돈 걱정도 덜하고 심지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더 높다니? 네. 핵심은 바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안정성입니다. 아, 현금 흐름? 네. 매달 예측 가능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음흠. 재산 총액이 얼마냐 이것보다도 매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이 확보되느냐 이게 실제 삶의 질하고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마치 월급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월급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올 때 계획적인 소비도 가능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은퇴 설계를 할 때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모은 돈을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꿀지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안정적인 노후 설계. 이게 사실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텐데요. 다음 소식은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법인보험 대리점, GA라고 하죠. 네, GA. 이 GA 소속 설계사분들이 시험 볼 기회가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맞아요. GA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여러 회사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GA 소속 설계사분들이 손해보험 상품 판매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게 이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심각한가요? 시험 횟수 자체가 한 달에 한 번뿐인데 응시하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대략 4명 중 1명은 아예 시험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4명 중 1명이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특정 보험사 전속 설계사한테 기회가 먼저 간다거나, 뭐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거나, 접수 절차도 복잡하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소비자한테 중요한 문제일까요? 설계사분들 문제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설계사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격을 갖춘 설계사가 부족해지면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고 비교 분석해서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려는 당신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칫하면 특정 회사 상품에만 좀 치우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 설계사 자격시험 운영 방식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설계사 얘기가 나온 김에 아주 성공적인 설계사분들의 영업 방식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억대 연봉 경력의 한국보험금융 최신규 지점장님 사례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분은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영업의 핵심으로 삼고 계신다고요? 네. 이분의 철학은 딱 한마디로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네. 그냥 단순히 보험 상품 팔려고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먼저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같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만나더라도 당장 보험 가입 권유하기보다는 꾸준히 정보를 드린다거나 관리를 해드리면서 관계를 먼저 다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정도 영업을 강조하시는 거군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길게 보고 관계를 쌓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장기 계약이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상품 구조는 막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상품 지식만 많은 설계사보다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이런 분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 지점장님 사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보험의 본질은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어떤 재정적 미래를 함께 고민할 파트너를 찾으신다면 이런 신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신뢰 정말 중요하죠. 또 다른 우수설계사 사례도 있었죠. 5년 연속 우수설계사로 선정되신 IFA의 황상훈 팀장님 이야기인데요. 아, 네. 황성훈 팀장님. 이분은 요즘 대세라는 비대면 대신에 여전히 대면 영업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해요. 네. 황 팀장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객과의 그 직접적인 소통, 관계 구축, 이걸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 기술 활용과 대면 영업 둘 다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분은 그냥 상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신 의료기술 동향 같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진단해주고 그걸 맞춤형으로 보완해주는 컨설팅의 강점을 보이신다고 해요. 노후 설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죠. 월 최대 40건 계약에 계약 유지율이 98%에 달한다. 이건 뭐 고객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초심과 투명한 영업을 성공 비결로 꼽으셨다고 하고요. 그렇죠. 앞에서 최신규 지점장님이 관계 중심의 신뢰를 강조하셨다면 황성훈 팀장님은 전문성에 기반한 신뢰 구축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모습이에요. 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신뢰군요. 네. 어떤 방식이든 공통점은 고객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보험 상품 앞에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일 거예요. 이 두 사례는 성공적인 설계사의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진정성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사례를 좀 넘어서서 산업 전체의 아주 거대한 변화죠. 바로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AI. 보험업계에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초개인화, 영어로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AI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완벽하게 맞춰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네. 예전에는 뭐 성별, 연령, 직업 이런 몇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눠서 비슷한 상품을 추천했다면 이제는 AI가 당신의 건강 데이터, 뭐 소비 패턴, 생활 습관, 심지어는 유전 정보까지 분석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을 위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추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인데요. 단순히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뭐 가입 심사나 보험금 지급 같은 업무 처리 속도나 정확성도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복잡했던 보험금 청구 절차 있잖아요. 이게 AI 챗봇이나 이미지 인식 기술 같은 걸 통해서 훨씬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 서류 같은 거요? 네. 필요한 서류를 AI가 딱 안내해주고 제출된 서류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지급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거죠. 네. 보험 사기 적발에도 AI가 활용돼서 부당하게 보험금이 새는 걸 막고 이건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AI가 보험사를 그냥 사후에 보상만 해주는 기관에서 이제는 고객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해주는 뭐랄까 예방적 파트너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AI 혁신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건강검진 결과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질병 발견 위험이 좀 높네요. 미리 알려주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거나 관련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오. 또 운전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구간은 사고 위험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거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와, 정말 보험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좀 고민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활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AI가 내린 결정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문제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정보 보안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죠. 네. 또 AI 알고리즘이 특정 그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AI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런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 또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기술 발전과 함께 꼭 고민해야 할 문제네요. 자, 기술 발전 얘기와 더불어서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단순히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조언이었는데요. 특히 비우고 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은퇴를 뭔가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비우는 과정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현역 때처럼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 불필요한 소비 습관이나 과도한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죠. 음흠.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돈을 더 불리려고 하기보다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빼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언급됐었죠. 돈을 더 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남는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자신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행복감을 높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행복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보통 돈, 시간, 관계, 건강, 그리고 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꼽는데요. 이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균형. 네, 은퇴는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무엇이 나에게 진짜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지 깊이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은퇴 준비 역시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나 가치관 정립을 함께 고민해야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편의점 업계에서 포장 혁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용기 버거나 맥주, 아니면 짜먹는 주먹밥 같은 아이디어들이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아, 편의점 포장이요? 재밌네요. 네, 제품의 내용물만큼이나 그 제품을 어떻게 보여주고 전달하는지, 그러니까 포장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현상이죠. 그렇죠. 요즘 패키징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투명 용기처럼 아니면 편리성을 높이거나 짜먹는 형태, 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 활용 등등 전략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시선 강탈 버거 같은 제품은 출시 직후에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죠. 와, 포장 하나로 판매 1위까지.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현상이 보험업계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까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의 그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보장 내용을 소비자가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 보험 상품의 포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약관이나 복잡한 상품 구조를 시각적으로 좀 단순화한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혜택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보험증권을 그냥 딱딱한 문서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짧은 영상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그 포장의 기술이 보험업계에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보험의 현재와 또 미래를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이 이제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됐고, 또 부모님께 드리는 실용적인 선물로서 보험의 역할도 커졌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노후 설계까지. 네. 여기에 또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와 은퇴 후 삶의 가치관 변화까지 쭉 짚어봤네요. 네,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변화, 그리고 개인화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보험을 점점 더 당신에게 딱 맞춰진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고요. 또 단순히 사고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현명한 금융생활과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당신의 삶에 잠재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다음 탐구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